Now record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파바밭 네. 캐스트. 오늘 민코 녹음을 왜 씨가 이렇게 기운이 많이 오랜만에 없으시네요. 하는 것 같죠? 아, 네. 오랜만에 하는 거 맞고요. 거의 체감상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난주 녹음을 건너뛰었는데, 지난주 왜 안 했지? 지난주에 그냥 시간 맞추다가 안 했던가요? 아, 몰라. 오늘 한다는 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민코 씨가 아무튼. 알찬 일주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알찬 일주일 보냈고, 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저는. 갑작스럽지만 제 근황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5월부로 그 팀을 바꿨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번쩍이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안 했어. 안 했나? 제가 팀을 바꾸면서 와, 지금 새로 일을 받아서 막 배우고 싱크업하고 막 얘기하고 막 자료 같은 거 예전에 인수인계 했던 거 막 다 이제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와, 그것 때문에 진짜 5월 한 1일부터 한 2주 동안 아직 2주 안 됐죠? 진짜 음흠. 정신없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어서 진짜 좀 정신없는 좀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약간 일 바꾸니까 계속 긴장해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그거 알아요? 막 긴장하다가 자면은 아침에 막 5시에 막 눈 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그래서 알죠. 근데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난 그거. 건강하지 않지. 나름 내가 잠자는 시간을 뭐 12시, 11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늦지 않은 시간에 잠을 들려고 해도 막 이러면서 막 깨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정신적으로 좀 피곤했어요. 되게 회사에서나 일하면서. 민코 씨의 꿀잠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회사 그러니까요. 얘기 그만하고 자기소개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본론으로. 네, 저 민코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리스님은 잘 지내고 있는 예, 민코인가요? 잘 지내고 있는 민코고 리스님도 근황 토크 한번 좀 짧게 해주세요. 우리 번쩍이 분들한테. 리스입니다. 뭐 민코 따라하기. 리스입니다. 먼저 갈기고. 요즘 뭔가 알코올과 살짝 친해져서 다시 줄이려고 하는 리스입니다. 아니 좀 어떤 식으로 좀 친해지셨어요 좀. 예. 뭐냐면 지난주 일요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때 술자리가 있었어요. 술을 네. 마시는데 너무 울적하더라고 그 하루가. 왜? 몰라. 어린이날에 아니면은 그 6일에? 어린이날 저녁 예. 이후로 아니야, 어. 그 하루 전체가 좀 되게 우울한 우울했어요? 상황이라서. 예. 네.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예를 있지.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고 뒤풀이가 있어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술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냥 가끔씩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에.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기억을 끊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순간 어느 지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네. 나서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게 약간 눈을 떴더니 택시 아니고 옆에 다른 같은 분이 타고 있었고, 내렸다는 기억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떴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러기도 그러면은 하고. 제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캐묻는 그거 거예요. 커트 해주세요. 그러니까 울적해서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고 좀 울적해진 거예요? 그 약간 안 맞지 않아? 선후 관계가? 울적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럴 때가 있지. 그럴 그렇기도 때가 있지. 하고, 예. 그저께도 마시고 어제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술을. 축하. 그저께도 예. 빡치는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했고요. 근데 막 징징거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되게 질서 정연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술 마시면서 꼬장 부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술 마시면서 꼬장 부리는 건 똑같은 얘기를 절규를 한 5번씩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라고 해서 잘 감사했어요. 네, 같이 마셔주는 분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진짜 감사하죠. 예. 네, 어제는 이제 홈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컨디션까지 챙겨 마시고. 알겠습니다. 되게 감사하다. 좋은 분들이 되게 리스님 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도 좀 들어주고.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그런 감사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과 좋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고마움이라던가 약간 애정 같은 막 그런 부담스러운 애정이라기보다는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술을 마셔줘서 고마워 이럴 순 없잖아. 그거 진짜 어렵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전 팀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팀을 멋있다. 옮겼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5월 한 달 동안 조금씩 써서 조금씩 드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팀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제가 한 3명 정도한테 손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빡세다. 저도 더 써야 됩니다. 퇴사할 때 전 회사 나갈 때 팀원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네 분한테 썼는데도 거의 하루가 다 가가지고 이제 팔은 마비가 돼서 이제 여기 팔꿈치 안쪽 뭐라 그래야 되지 관절 쪽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머쓱해요. 그 편지 쓴다라는 게 너무 약간 구시대였던 거라서 아무튼 너무 내려치지 말고. 그래서 술 마셔줘서 편지 써줘서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그거 어때요? 그 전하지 못했던 진심의 말. 나도 할래.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다는 거야. 갑자기 영상 편지 말고 음성 편지. 우리 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애칭이 있거든요. 저희 팀 중에서 좀 친한 분들한테 제가 이거 파바캐스트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제 꼬부기 모임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제 꼬부기 모임 여러분 제가 연초에 저도 술 마시면서 폐악질 많이 부렸는데 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팀은 옮겼지만 이제 마음만으로는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항상.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리스닝도 하나 가시죠. 꼬부기 분들 아니면 다 나가는 거야. 뭐야 쟤네 아니야 나가지 마라. 재밌게 놀아. 나는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지만 혹시 듣는다면 에리카님이라던가 아니면 에리카. 저는 아무리 제가 영업을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어요. 그치만 들어주시면 3배로 감사하고 같이 술 마셔주셨다면 5배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을지는 모르지만 뭐 저를 뭐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든지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요. 상호 감정 쓰레기통 역할? 상호. 그렇죠. 이게 뭐 상호 후회적 관계가 오래갈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저 누구죠? 안녕하세요 바질입니다 라고 이제 와야 될 텐데 제가 미국에 계신 바질 씨가 오늘 참여를 선언했다가 이제 저희 모임 15분 전에 노쇼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저 좀 서운했어요. 저는 서운한 건 아니고 서운하진 않고 그냥 좀 그냥 그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어. 사람한테 서운해서 뭐 하겠어. 그러네. 내가 또 성숙하지 못했나? 아무튼 아니야. 원래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오케이. 바질님이 또 오늘 불의의 사정으로 이제 조금 참석이 어려우시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 계세요. 저 타국에 출장 가 계시고 출장을 가 계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여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아쉬워할 거라서 더 아쉽도록 저희가 즐겁게 에피소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약간 진담반 농담반인데 2명밖에 없으니까 저희 디스코드 서버가 훨씬 원활한 느낌? 저희가 디스코드로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리모트로 원격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녹음할 때는 좀 버벅인다라는 음향이 서로 씹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2명이니까 훨씬 할만하다. 민코 씨 컴퓨터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꼭지를 좀 어떻게 잡았냐면 그 민코와 리스의 은밀한 취미 대공개 빠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사실은 비밀스러운 비밀 친구 구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취미인데 좀 취미 중에서 좀 이제 약간 남들 앞에 좀 드러내고 떳떳하게 얘기하기 남 부끄러운 취미.
약간 남부끄러운 취미. 그 다음에 꼭 남부끄러운 취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나만 좋아하는 것들,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그리고 약간 작년 말쯤부터 좀 도파민에 중독됐다, 뭐 도파민 워딩이 되게 핫해졌어. 컬처,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과 저희가 좀 소비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좀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나요, 리스님? 뭐 진행자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야죠. 어쩌겠어요. 네, 맞아요. 판 깔아줬는데. 사실은 저희가 또 팟캐스트를 거의 한 2, 3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번쩍이 분들이 저희 취향은 좀 대부분 아실 수도 아니야. 난 모른다고 생각해. 네, 저희가 생각보다 취향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알긴 알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우리와 오래 한 번쩍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심 있는 분야 몇 번 치고 들어와서 듣고 이런 식의 분들이 많아서 다시 그냥 리마인드를 시켜준다라는 생각으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우선은 저희가 또 은밀한 좀 취향이나 도파민 얘기를 좀 이렇게 꼭지를 잡았으니까 뭐 바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몰래 약간 쇼츠 같은 거를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취향을 알려면 그 인스타 검색창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쭉 다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검색창의 추천 피드가 되게 정사각형으로 뿅뿅뿅뿅뿅 들어가서 바뀌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다. 거기에 막 쭉쭉 빡빡한 여성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성에 관심이 많거나 여성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아이돌 민코 씨는 뭐 나와요? 사람도 있고. 민코 씨 뭐 나와요? 여드름 짜는 사진 나와요? 아니 여드름 짜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드름 짜는 게 나오진 않고 예전에 클라이밍을 한창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밍 영상이 진짜 많이 나와서 진짜 많이 나와서 거의 한 피드 절반은 다 절벽에 누구 매달려 있는 막 그런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요즘은 제가 클라이밍을 안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되게 그냥 저는 시답자는 그 외국 밈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영상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없고 그냥 약간 밈 같은 거 그냥 막 그 사진 같은 거 있고 막 this is when I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밈들 있잖아. 그런 게 진짜 많고 그리고 약간 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좀 노동자 밈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하는데 되게 막 일하기 싫어하는 막 내일이 월요일이야 약간 이런 밈 같은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약간 그렇고. 그냥 직장인 공감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맞아. 직장인 공감짤이 확실히 많이 나와요. 저는. 예. 노동에 대한 거라길래 뭐지? 약간 마르크스에 대한 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아니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 보낼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막 이 삐삐야 왜 이렇게 이메일 써서 이 삐삐야 제대로 일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실제로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셔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제 속뜻 이것도 안 해주네 새끼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리스님은 인스타 뭐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거 바로 틀어서 확인했는데 그 3x5라고 하면요. 거기서 한 12개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게 나왔고요. 클래식. 그리고 하나 뭐 미술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피식대학 짤 찐 게 하나가 있고 갑자기 뭐 9년 만에 소식 전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몇 년 만에 소식 전하시는 분들 근황 올림픽 이런 거 갑자기 나왔네요. 네. 아니 근데 리스님은 클래식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네, 저 클래식 좋아하고 약간 일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저는 되게 부캐블리 같은 걸 딱히 안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MZ 아니면 젠Z 아니면 알파 세대들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인스타 계정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거에 전환을 딱딱딱 해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덕질용 계정 같은 거 따로 있고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맞아요. 트위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덕질할 때만 쓰는 계정을 쓰고
예를 들어서 먹을 것만 올리는 계정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야.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분리를 안 해도 그냥 저라는 네. 집합체, 거대한 집합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 피곤해. 그래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리스님은 그 클래식 영상이 항상 계속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요즘에 특히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피드가 꽤 자주 어쨌든 바뀌고 조금은 이제 리프레시가 된다고 느끼는 편인데 이제 리스님처럼 다 한 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몰아져 있으면 좀 안 바뀐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인스타 피드나 그 검색창 화면 같은 게? 아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면 안 바뀔 거예요. 고착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상황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사실은 인스타 많이 안 했고 스토리에 내가 놀고 먹는 거 자랑하는 용도로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피드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일하면서 쓰기도 하고 여러모로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하트 눌러주는 재미로 살다가 사람들한테 하트 다 눌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천 피드가 뜨더라고요. 이제 너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해 봤어.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 점령이 이미 돼 있더라. 그 전 상황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스포티파이 같은 곳에서 그 실험 같은 거를 했었는데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했었는데 사람이 한 30이 넘어가면 거의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는 그 어떤 그런 의지가 엄청 낮아진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들어왔었던 10대 때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들어왔었던 그 영상 그런 노래들만 찾아 듣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유명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왜? 되게 이제 30대가 넘어갈락 말락 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그 말고 그냥 나이 든 사람을 경향성을 분석한 거지 되게 규정 짓는 것처럼 말이 들려서 그게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싫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Z 세대는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90년대생은 이럴 거야, 약간 이런 거. 80년대생은 이럴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버리는 거. 그런가?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겁났거든요. 그 스포티파이에서의 연구. 나 엄청 공감했어.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듣고서 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옛날 명곡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아직도 듣고 있고 그리고 막 트와이스 비행기 타고 가요. 막 2017년에 나온 트와이스 노래 아직까지 듣고 있고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나온 걸그룹 노래보다 2017년에 나한테 되게 꽂혔던 트와이스 노래가 더 좋은 거지.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뭐 인생 곡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약간 10대랑 20대가 좀 자기의 취향을 좀 발견하고 그거를 약간 알아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한 30대부터는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취향이 고착화되고 이제 그렇게 굳어가는데 사실은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어진다.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만 파괴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전환되는 그런 거라고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걸까 싶은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취향 공개하시죠. 그죠. 사실은 좀 재미없는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그래서 비밀 친구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좀 너 몰래 보는 쇼츠 같은 거 있어? 약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민콘 몰래 보는 쇼츠 다 있대요. 보는 줄 알았는데 리스님은 안 본다고 하셔가지고 충격을 받은 영상이 저 내성 발톱 교정 영상 같은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자의식 과잉인 거 아니야? 나도 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나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찾아서 보지 않아. 왜냐면 유해다고 봐. 유해 안 가.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여드름이 나면
무조건 짜야 되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컸어요. 아버지가 그 여드름 짜는 걸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유전을 받았는지 조그만한 여드름이 있어도 약간 여드름 씨앗이 있는 상태여도 절대 익을 때까지 가만 안 두고 무조건 손을 대서 막 상처를 내든 뭐 해가지고 터트려야 약간 직성이 풀려. 이렇게 살았거든요. 너무 자세해. 아니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의 끝판왕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 3화인가 2화인가에서 제 이빨 수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리고 약간 제가 한동안은 수염을 이제 미는 게 아니라 계속 핀셋으로 뽑았었거든요. 이제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그래서 약간 여드름 짜고 좀 털 뽑고 그리고 이상해. 이제 발톱 자르고 약간 이제 그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런 쇼츠를 가끔씩 좀 보거든요. 저는 유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유해하다? 좋아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쾌감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그게 어떤 쾌감이냐면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공포 영화 보는 그런 쾌감 같거든요. 되게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건데 되게 이게 그런 아드레날린을 빡 이제 솟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찾고 보고 싶지 않은 느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특이한 게 틀어놓으면 저는 그냥 뭐 한 3, 40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30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3, 40분 동안 그것만 계속 볼 수 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민코 씨 비밀 친구 탈퇴합니다. 아, 남아 있어 주세요. 남아 있어 주시고. 그리고 약간 내가 또 진짜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 예전에 그 발톱 손질하는 영상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를 막 보다가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소 영상을 잠깐 봤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합쳐져가지고 그 말발굽 다듬는 영상이 합쳐져가지고 그게 또 한동안 엄청 나오는 거야. 그 알고리즘으로. 근데 이제 대단하다. 그 말발굽에도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기면 그 안에가 이제 골마요. 그러면 사람이 짜주고 이래야 돼? 그걸 이제 말을 자르면 그 안에 또 골마 있던 게 막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줄줄 나오거든. 그 발굽에서. 그걸 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이제 이 뭐라 하지 그 박는 거 있잖아. 그 말 발굽에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쭉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와 이게 ASMR이지 이러면서 막 엄청 봐요. 저는 비밀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이게 약간 필터 버블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영상들 댓글 보면 막 더 올려주세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그 썸네일에 발톱이 이제 휘어 있는 정도가 이제 막 나오잖아. 그래서 막 썸네일 보고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막 들어왔다고 막 너무너무 기대되는 군침 흘리면서 들어왔다고 막 그런 얘기들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었던 걸로. 네. 아니었던 걸로. 저는 싫어하는 걸로. 네. 그 리스님도 좀 이런 거 있으세요? 약간 좀 은밀한 비밀스러운 나만의 쇼츠? 은밀한 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가 이제 클래식이 점령했던 것처럼 유튜브도 거의 영상 6개 중에 5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찢은 막 그런 영상들, 연주를 찢은 영상. 어떤 게 재밌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저는 그냥 배경음악 같은 걸로 틀어놓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연주를 잘한다, 흠잡을 데 없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봐요. 저는 롱폼으로 활용해요 유튜브를. 쇼츠를 잘 안 보는 편? 네, 쇼츠를 생각보다 많이 안 봐서 그래서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제가 요즘 쇼츠를 만드는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만드는 거긴 한데 먹힐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많이 안 봐서 쇼츠를.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은 사실은 뭐 저희 같이 연주회도 갔지만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하지 않나요? 그 연주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쇼츠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걸 어떤 식으로 쇼츠화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 그 연주회의 장면을. 가장 특이한 장면이나 가장 유명한 구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짜죠. 딱 봐도 약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주 중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막 이런 거 보면 볼 수밖에 없잖아. 뭐야? 약간 이런 어, 느낌 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 위주로 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한 궁금증에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리스님이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약간, 이게 1시간, 2시간 동안 착석해서 집중해가지고, 풀 집중을 해서 봐야 사실은 클래식의 묘미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약간 스낵 컬처 했다? 라는 데서 오는 그런 건 좀 없어요? 뭔가 약간 클래식을 없어요. 사랑하는 전혀 사람으로서.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것만이 클래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꽉 막히고 아집이라고 생각해. 영상을 어, 틀어놓고 뭐 필요할 음, 때마다 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음,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것도 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모든 노출을 늘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진짜 풀로 즐기는 거랑 그냥 간단하게 스낵컬처로 즐기는 거는 아예 다른 목적이다. 다른 용도다.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거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을 테니까 뭐 그걸 가지고 방식이 다르다고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외에 또 리스님 좋아하시는 게 클래식 말고 약간 게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비디오 것들은 게임을 영상으로 좀 잘 안 좋아하긴 나오나? 하는데 영상으로 예, 잘 안 나오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잘 안 찾아봐요. 음, 저는 실황 영상 보는 거를 재미있다는 건 알고 몇 번 예전에 음, 빠져서 본 음, 적도 있는데 제가 음, 직접 하는 걸 더 선호해요. 네, 음, 남이 하는 걸 보는 거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좀 박탈당하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그 쇼츠에서 조금 더 자시 주제를 좀 넓혀서 전체적인 약간 취미나 그런 쪽으로 가서 다시 얘기해보면 게임 네. 쪽은 약간 어떤 게임 장르 좋아하세요? 저번에는 그 역전재판 소개해 주셨었고. 근데 제가 네, 알기로 조금 더 저는 뭔가 RPG스러운 거 더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좀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되게 생각이 빨라서 그런지 결론을 빨리 음, 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 노가다 하는 게임들을 진짜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한국식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계속 메이플 사냥을 스토리 해서 같은 게 대표적이지. 세지고 네. 그래서 레벨업을 하고 또 세진 걸로 더 센 애를 음. 잡고 또 스킬을 그치. 찍고 그걸 어, 무한 반복하고 이런 거를 음, 진짜 싫어하는데 약간 어, 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끝이 없는데 중간에 멈췄을 때 되돌아봤을 때 되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네. 그 약간 그,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되게 의미 없는 장면들을 반복하고 내가 지났을 때 그냥 그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남지 않나라는 생각에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끝이 있는 음, 스토리가 있는 게임 그러다 음, 보니까 스팀 결말 있는 게임. 게임이라던가 음, 막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막 쭉 짜여서 엔딩 이렇게 있는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마치 음, 소설을 읽으면 끝이 나고 그럼 여운이 남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음, 느낌의 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이제 뭐 엔딩이 있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온라인 게임의 묘미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되게 오래 했던 게 바람의 나라를 되게 엄청 했었는데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 파티 맺어서 사냥하면서 그 맞아. 온라인 게임 친구 생기고 접속하면은 이제 귓속말로 들어왔냐고 얘기하고 같이 있다가 오셨어요? 링컨님 사냥하자라고 얘기하고 오셨어요? 어 다람쥐 잡으러 가요. 강시 잡으러 그치. 가요. 왔냐고.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동갑이어가지고 막 이제 말도 까고 그리고 좀 친해지고 막 언제 오나 접속해가지고 먼저 접속해가지고 기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로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죠. 그러다가 누가 먼저 접으면 이제 왜 안 들어오나 막 궁금해하고 그러다 짜게 식고 어렸을 나도. 때 짜게 식고 막. 근데 약간 그렇소. 그런 게 온라인 게임의 재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리스님 그러면 그 결말이 있는 중에서 좀 어떤 것들 좋아했는지 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류 게임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장르로 따지자면. 잠시만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역전재판 시리즈 좋아하고, 네. 아니면 대항해 시대 4라고 해서 되게 옛날 게임인데 그것도 좋아했어요.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줄거리를 동료를 모집해서 막 그 바다에 짱이 되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좋아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이런 걸 잘 못해요. 막 좋아하는 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기억을 잘 못해. 아니면 정말 좋았던 걸 크게 간직하지 않는? 그렇구나. 이게 리스님이 여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은 뭔가 게임이나 막 콘텐츠를 즐길 때도 막 여러 개를 막 다 소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진짜 검증된 좋은 것들만 좀 취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소비하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하나하나 아니요, 기억을 안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과거를 잘 기억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 걸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 좀 결이 다른 내용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저는 되게 어떤 걸 시작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내 시간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별로인 것을 채우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 그래서 막 B급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절대 보지 않는 느낌?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막 평론가들이나 사람들이 정말 유저 평점 이런 거 되게 높은 걸 본다든지, 넷플릭스에서도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이건 별로네요 하면 다 제외하고, 그 중에서 정말 정말 좋은 것들을 정말 정말 각 잡고 정주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상대적인 좋음이 있고 절대적인 잘 만듦이 있잖아. 근데 그러면 그 둘 중에서는 어쨌든 절대적인 잘 만듦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다음에 선호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인 건가? 시작할 때 보통 그러고, 근데 만약에 그 장르에 푹 빠져서 그냥 뭐든 좋아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긴 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허용치가 바가 낮아지는 편이죠. 넓어지고 낮아지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다 일단은 괜찮아라는 상태가 지금은 이제 클래식의 영역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은 네, 맞아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진짜 리스님이 하나에 빠지면 진짜 그것만 죽어라 정말 끝까지 파는 편인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보통 약간 아이돌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에 막 미쳐가지고 막 돈 몇백만 원씩 쓰고 막 약간 이런 사람들 봤는데, 이제 리스님은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고 어쨌든 클래식이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장르에 되게 깊이 이제 덕질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리스님은 혹시 클래식 이전에도 약간 다른 것들을 지금과 비슷한 정도로 좋아해 보셨던 적이나 그런 경험도 좀 있으세요? 비디오 게임을 이전이었던 거고, 그 전에는 되게 10대 후반의 리스는 개발이라던가 스타트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답니다. 기업가 정신에. 10대 후반?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이제 한 10년 후면 이제 막 창업해 있을 줄 알았죠. 그런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개발 관심 많기도 했고, 프로그램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민코 씨가 되게 흥미로워하는 지점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이돌 같은 거에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나 엔터 산업에 관심이 없고 개인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숭상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숭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서 막 BTS 너무 막 진짜 신격화하는 거 보면은 뭐 BTS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 무슨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영웅화하고 되게 저 사람들은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저 자리에 서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엄청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님 그런 종류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관심이 마음에 안 없다.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게 되게 그 사람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텐데, 그리고
더 많이 알다 보면 분명히 그런 별로인 점들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굳이 그냥 다른 나랑 똑같은 다른 사람일 뿐인데 굳이 그렇게 좋아해야 되나?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클래식에서도 되게 유명한 뭐 작곡가나 뭐 예를 들어 모차르트라든지 드뷔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약간 그 음악가 한 명을 파는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인 건가? 그의 작품의 스타일이 좋아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런가? 근데 왜냐면 나는 약간 그 사람을 파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컨대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의 얼굴과 춤과 노래 실력을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똑같지 않나 그게? 그래서 나도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베토벤 너무 좋아, 모차르트 너무 좋아, 모차르트 음반 100개 살래 이런 느낌 알잖아요. 그럼 맹목적인 어떤 충성심과는 다르다 약간 이런 거 적고 싶으신 건가요? 네,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 달라? 재밌네요. 사실 민코 씨 얘기 좀 해. 네, 사실 뭐. 네, 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민코 씨의 어렸을 적 취향. 지금 좋아하는 건 뭐고? 좋아요. 나도 얘기할래. 얘기해야지. 턴을 넘겨야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가 그냥 쭉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해보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SF를 좀 좋아하거든요. SF. 그래서 이제 뭐 딱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계열의 취향인지 바로 아실 텐데 넷플릭스 콘텐츠로 얘기를 쭉 하자면 이제 그 러브 데스 로봇, 그 다음에 릭 앤 모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블랙미러 같은. 블랙미러가 제일 유명하고 나머지는 좀 마이너할 수 있어. 이제 쌉 우울한 영국 SF 드라마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막 너무 암울한 미래를 그려낸 작품이죠. 맞아요. 되게 기술의 어떤 폐해를 이제 꼬집는 그런 작품이고 릭 앤 모티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이 아니구나 이제 그 멀티버스. 차원을 이동하는 이제 그 천재 과학자 릭과 그 손자인 모티가 이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B급 애니메이션. B급 애니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브 데스 로봇은 이제 단편 모음집인데 이제 러브 데스 로봇이라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사랑과 죽음과 로봇. 사랑과 죽음과 로봇 많이 나오고 SF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계열들 좀 좋아하고 SF라는 걸로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거는 다 한 번씩은 그래도 이제 찍먹해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조금 디스토피아 물 같은 거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핵전쟁 나고 펼쳐지는 인류 멸망 이야기. 이제 요즘에 그 퓨리오사라고 그 리스님 그 저기 매드맥스 그 프리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매드맥스 시리즈 같은 있어요. 것도 좀 좋아하고 5월 20 며칠에 개봉하고 아냐 테일러 조이와 이제 햄식이 형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그건 어때요? 좀비물, 좀비 영화. 재미없어. 예. 좀비는 별로야. 인류 멸망물 좋아한다고 하고 지금 적혀 있기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그 좋아한다고 해서 그 두 개를 합친 건데 다른 왜 안 좋아요? 제가 약간 크리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괴수, 그 다음에 크리처, 고질라 앤 콩? 고질라 앤 콩 같은 거, 그리고 그 퍼시픽님 같은 거 보면은 환장하거든. 큰 공룡이랑 큰 원숭이 나오는. 진짜 나 퍼시픽님을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 영화관에서 1편을 봤는데 진짜 머릿속 한편으로는 와 진짜 개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머릿속 한편에서는 숨길 수 없는 좋아함.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제가 입을 한 3시간 동안 벌리면 계속 봤거든요. 이러면서 봤는데 그런 거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파워레인저 같은 것도 좀 많이 봤고 그 저기 혹시 아세요? 그 파워레인저 그 마법사 나오는 매직포스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도 재밌게 봤고
파워레인저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매직포스는 봤어요. 매직포스 재밌지. 파워레인저 네. 매직포스랑 이제 그 전편인 SPD 같은 거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거대 로봇, 괴수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근데 좀비는 뭔가 안 끌려. 뭔가 왜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별로 위협적으로 차라리 느껴지지 인간이 않아. 낫다예요? 미드소마가 그러니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맞아. 차라리 그렇게 무섭게 하려면 그냥 인간의 어떤 생생한 추악함? 무서움이나 인간의 추악함이 더 생생한 낫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괴수나 크리처를 보면서 그냥 와 너무 멋있다. 그 뾰족뾰족한 어떤 그 그 송곳 같은 이빨과 그 발톱 그리고 그 갑각류적인 피부 그리고 약간 전 꼬리 오늘도 민코와 친구 관계가 벌어집니다.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막 그 약간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의 그런 거냐면 그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러브크래프트 세계관 있잖아요. 그런 거 그쵸, 좋아해 그쵸. 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부르는 용어가 있던데 그 코스믹 호러 장르라고 하는데 예. 인간이 너무나 거역할 수 음 없는 거대한 맞아. 악과 절망, 거대한 공포. 그런 것, 미지의 것과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제 원류가 이른바 크툴루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크툴루 세계관 같은 것도 좀 너무 좋아하고 좀 그쪽이에요, 저 약간. 예. 예. 좀 맥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음.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뭐 오타쿠들은 다 비슷한데 10대 때 제가 이제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남은 것 같아. 그때 좀 이제 뭔가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 멜랑콜리한 그 어, 감성에 그 세카이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에반게리온 세계관 같이 이제 그런 말랑말랑한 소년 소녀 감성이 이제 묻어져 있는 거를 세카이게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가 가능한가요? 정리하고 정리 안 될 것 뭐 같은데. 그냥 뭐 세 줄 요약 각자 입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는 대충 알 것 같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면은 그냥 하다못해 넷플릭스 예고편만 봐도 이거는 내가 딱 좋아할 콘텐츠다. 아니다.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콘텐츠다라고 약간 이렇게 그게 구분이 좀 생긴 것 같아. 생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조금 보면서 좋아해 왔었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감명 깊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저는 아까 말했던 약간 그 피부 관련된 일종의 그 일련의 쇼츠하고도 약간 적지 않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덕질하고는 좀 다른 약간 일반론적인 조금 더 일반론적인 그런 취향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요즘에 받는다.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성장했네요. 성장한 마음이 건가? 커졌네. 리스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굳어갔네요. 나이가 들어서 딱딱해지고 그치. 있네요. 맞아, 맞아. 저는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가 있었는데 음, 제가 넓고 얕은 취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엄청 깊숙한 한두 개가 있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도 홈파티 하면서 저희 집 놀러 왔던 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이게 왜 있어를 외치세요. 정말 다양한 물건을 갖고 있고 네. 관심사가 넓긴 한데 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사실은 불안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착하지 음,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음. 나한테 좋을까, 내가 좋아할까, 맞을까 라는 탐험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지른 거지. 그러니까 취향을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세요?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음,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더 좋은 위안을 줄까, 이제 만족스러울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어,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갈구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음,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주춧돌 닻을 내린 것 같아서 조금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어, 넓은 소비는 덜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대신 한 번 관심사가 진짜 깊게 생기면 마치 아프리카에
BJ들한테 막 별풍선 10,000개, 1,000개, 10만 개 막 쏘는 아저씨들처럼 그 분야에 돈을 쓰는 걸 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수진작에 열심히. 그러니까 결국 그 소비의 총량이랄까 그런 거는 그렇게 변하진 않았는데 그 가짓수 자체는 조금 이제 방향성이 딱 정착했다. 정해졌다. 아니 진짜 이거야말로 좀 성장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의 소중한 거를 무시하거나 내려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거의 발작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취미를 시작하는데 누가 고나리질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과 연을 끊고 싶어지거나 그내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을 접고 싶어져. 둘 중에 하나죠. 극단적이긴 한데. 나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약간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뉴비가 이제 막 관심 가지고 알아보려고 약간 이건 혹시 이런 건가요?라고 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 진짜 꼴불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해봤으니까 근데 너는 하나도 안 해봤고 이제 근데 너는 이렇게 힘든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감히 이 필드에 뛰어들려고 해? 내가 너의 기세를 한번 꺾어주겠다. 이런 사람들 나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진짜 최악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까먹기 쉬운 것 같아. 맞아. 내가 고수가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막 귀농 어쩌고 했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귀농한 사람이 야 진짜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물론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알긴 아는데 나도 그래도 아는 사실인데 나도 알아. 꾹 짚어줘 막.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아니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자의 취미, 취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마음껏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면 그게 삶을 알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취향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다, 필요하다. 네,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꼭 저희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취향일 수도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치.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슬슬 마무리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보자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취향이 어쨌든 고정이 돼가는 걸 나도 느끼는데 그래도 새로운 뭔가를 계속 발견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게를 뭘까라고 찾아보고 이렇게 알아보는 건 중요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완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고착화되고 굳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넓어지는 걸 멈추는 거라고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좁아지게 되는 것 같아. 시야도 그렇고 허용 가능한 범위도 좁아지는 것 같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거에 있어서 참을성도 모자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포용력을 넓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항상 좀 다짐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참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오픈 마인드로 알아보려고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그래도 사회에서 되게 젊은 축에 들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해. 뭔가 이제 와서 생각해.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도파민에서 시작해서 각자의 어떤 취향과 각자의 취미, 어떤 것들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문제까지 조금 돌아봤었던 맞습니다. 은밀한 취향 공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게 있다면 열렬히 즐겁게 시간을 쏟는데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바밭 바질도 파바밭 안녕.